양해왕 상 7장 1절. 소를 양으로 바꾸는 인술. 제나라 선왕을 찾은 맹자의 이야기는 맹자 책 전체에서 볼 때 이처럼 오랫동안 상대와 대화다운 대화를 자세히 소개한 것은 드문 경우입니다. 보통 맹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끝나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논의의 흐름을 이어가며 두 사람의 대화를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왕이 내 나라를 이롭게 하는 방법을 물었듯이 맹자가 처음 만난 제선왕 역시 제후들의 으뜸인 패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제나라 황공과 진나라 문공에 관한 일을 들려주실 수 있을런지요? 공자의 문화에서는 제황공과 진문공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후세에 전해지지 않았으니 신이 듣지 못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왕도 정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임금의 덕이 어떠해야 천하의 왕이 될 수 있는지요? 임금의 덕이 진실로 백성을 보호할 수 있으면 백성의 마음을 얻어서 천하의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니 그를 막을 자는 없을 것입니다. 과인 같은 사람도 백성을 보호할 수 있을런지요? 물론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선생께서는 어떤 이유로 내가 백성을 보호할 만한지 아십니까? 패자들의 정치 방식을 따르고 싶었던 제선왕의 질문에 맹자는 왕도 정치로 화제를 바꿉니다. 힘으로 제압하려는 정치보다는 백성을 보호하는 마음가짐으로 진정한 왕이 되어야 하며 제선왕에도 충분히 그러한 자질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왕에게 제나라 신하인 호울로부터 들은 사지로 끌려가는 소의 울음을 견디지 못해 양으로 바꾸었다는 곡속에 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왕께서 대청 위에 앉아 계실 때 소를 끌고 대청 아래를 지나가는 자가 있었습니다. 왕이 보시고 그 소는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셔서 장차 쇠복에 피를 바르려는 의식에 쓰려고 합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왕께서는 놓아 죽어라. 나는 소가 두려움에 떨면서 죄 없이 죽을 땅으로 가는 것 같아서 차마 보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소를 끌던 사람이 그렇다면 쇠복에 피를 바르는 의식을 폐지하여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왕께서는 어찌 폐지할 수 있겠느냐? 양으로 소를 바꾸라고 명하셨다 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법에 따르면 종을 새로 만들 때 희생으로 쓰일 짐승을 잡아 그 피로 틈새를 바르는 흔종이란 의식을 진행하곤 하였습니다. 동물에게도 직감이란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곡속이란 도축장으로 끌려가면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듯한 바로 그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제선왕은 흔종이란 의식을 치르기 위해 사지로 끌려가는 소의 처량한 모습을 차마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왕으로서 국가 의례를 폐지할 수 없는 일이기에 눈앞의 소 대신에 양으로 교체하라 지시합니다. 무심코 한 일일지 모르지만 맹자는 일상에서 보여준 왕의 그러한 마음을 파고듭니다. 이 마음이면 충분히 왕다운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왕께서 소를 아껴 그런 것이라 생각하지만 신은 왕께서 차마 못하셨던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한 마리 소를 아끼려고 째째하게 군다는 백성들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맹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맹자가 차마 못해서 그러했을 것이라 추측한 것은 왕이 죄 없이 끌려가는 소를 보고 차마 죽이지 못한 일은 어진 마음의 단서인 측은한 마음이 발동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를 향한 측은한 마음을 확충하면 천하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지요. 왕은
맹자의 의도를 알아차렸을까요? 일단은 자신의 행동을 긍정한 맹자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비난하는 백성들도 있겠지만 제 나라가 비록 좁고 작더라도 내 어찌 한마디 소를 아끼겠습니까? 바로 두려움에 떨며 죄 없이 죽을 곳으로 가는 것을 차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양으로 바꾸라고 하였던 것이지요. 왕께서는 백성이 왕을 인색하다고 여기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양으로 큰 소를 바꾸게 하였으니 저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왕이 만일 죄 없이 죽을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측은히 여겼다면 소와 양을 어찌 구별하셨겠습니까? 그러자 왕은 웃으면서 말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진실로 무슨 마음이었던가? 내가 재물을 아껴 양으로 바꾸게 한 것은 아니었건만 백성들이 나더러 재물을 아꼈다고 말할 만합니다. 괴념치 마소서. 이것이 바로 인술이니 소를 보고 양은 아직 보지 못한 것입니다. 군자는 짐승에 대해서 그 산 것을 보고는 차마 그 죽는 것을 보지 못하며 또 죽어가는 소리를 듣고는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군자가 푸죽관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맹자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백성에 대한 왕의 서운한 마음을 위로합니다. 당시에 왕은 소가 두려워하는 것만 보고 양은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소를 양으로 바꾸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차마 소를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흔종의식을 폐지할 수 없는 다소 곤란한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도 살게 되고 마음의 부담도 덜게 되어 양의 피로써 세복을 바를 수 있으니 그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 모두 이루어진 것입니다. 맹자는 이것을 인을 행하는 방법인 인술이라 말합니다. 그저 마음만 선했던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현명한 대처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군자는 비록 제사와 잔치에서 예법을 행하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먹기는 하지만 도살의 현장인 푸죽관을 멀리합니다. 직접 살아있는 짐승의 죽음을 보거나 그 슬피 우는 소리를 듣고서는 차마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리 이 마음을 기르는 것은 인을 행하는 방법을 넓혀가는 것이니 왕이 하신 바가 바로 인을 행하는 군자의 마음과 맞아떨어져 전혀 해로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마음도 살리고 적절한 방법도 구사하여 모두를 온전히 할 수 있는 양전의 인술입니다. 맹자의 말을 들은 왕은 기뻐하며 말합니다. 시경에 말하기를 다른 사람이 지닌 마음을 내가 헤아린다고 하던데 선생을 두고 이르는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행했으면서도 돌이켜 생각하면 내 마음을 알 수 없었습니다. 선생께서 말씀하시니 내 마음이 이제 흡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왕노릇 하는데 합치된 까닭은 왜 그렇습니까? 맹자는 제선왕과의 대화에서 앞서 양형을 처음 만날 때처럼 이익보다는 의리를 논하는 식의 거대 담론부터 꺼내지 않습니다. 백성을 보호하는 따뜻한 마음이 제선왕에게도 있음을 일상을 통해서, 즉 죄 없이 사지로 끌려가는 소를 보고 느끼는 측은한 마음에서부터 대화의 전략을 바꾸어 나갑니다. 그 사례가 너무도 진지하고 사실적이어서 이 장을 두려움에 떨며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소를 연상하며 곡속장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제선왕은 소 대신 양으로 바꾸라고는 했지만 자신이 왜 그렇게 했는지 맹자가 말하기 전까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째째하게 소 한 마리 아낀다는 백성들의 수군거림이 있었음을 알면서도 말이죠. 맹자는 눈앞에 불쌍한 소의 불행을 차마 견디지 못해 양으로 대체하라고 했을 뿐
제선왕이 소나 양의 가치를 순간적으로 계산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변호합니다. 당연하겠지요. 제 나라처럼 강한 나라의 군주가 고작 소 한 마리에 주저했겠습니까? 맹자는 눈앞에 불쌍한 소를 보면서 살려주고자 하는 그 마음에 주목하고 바로 이것이 어진 마음의 표출인 인술이라 말합니다. 소도 살리고 양으로 바꿔 흔종의 예법도 치를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제선왕은 예초에 맹자가 권유한 진정한 왕의 길이 이 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맹자가 왕의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에 주목한 이 대화는 단순한 일상의 사례를 넘어 더욱 심화되어 나가는 계기가 됩니다.